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또 47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요거 발음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아, 네.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 부장님이 어디 계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풀네임을 항상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하기 전에 아까 전기차 네. 다음 차가 전기차 맞습니까? 저도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네. 사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살 거라는 그런 뒤에 계획을 계신 분하고 듣고 상의해야 있습니다. 되죠. 실제 작년 한 11월쯤에 네. 테슬라 모델 Y를 예약을 했다가 그래요? 했다가 이제 집안에 어떤 재무적인 또 변화가 있어서 취소를 했어서 네. 눈물을 머금었는데 그때 같이 예약했던 친구는 너무 대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요. 그래요? 이미 타고 벌써 있습니다. 나왔어요? 저는 얼마 전에 같이 놀러 가서 타봤는데 네. 타봤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부러웠어요? 부러웠었습니다. 거보십시오. 예. 지금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아니 근데 모델을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가격을 보고 저희 같은 모델 Y가 얼마 정도 하죠? 모델 Y는 뭐 지금 그 사이 가격이 또 올라서 한 거의 6천에서 7천 사이 보조금 받아도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판가를 계속 높였고, 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중고라도, 모르지만 중고라도 한번 알아보요. 중고도 있나요? 중고도 싸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더 그럼 비싼 다시 경우도 새 차를 있고요. 다시 구입하는 걸로 네. 이렇게 가격 알아보고 걸어야죠. 브랜드 알아보고 네. 한꺼번에 알아본 다음에 네. 제가 전기차를 사면 뭔가 좀 주가 정말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웬만하면 안 사거든요. 빨리 사세요. 빨리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전 부장님과 함께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맞아요. 쭉 이야기해서 네. 오늘 2탄을 할까 했는데 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요, 이제 해야죠. 나중에 또 하고요. 네. 2022년 경기 민감 섹터를 살펴보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섹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금융, 에너지, 산업재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2탄을 이제 하려다가 네. 지금 시황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 섹터를 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주제는 좀 뒤로 미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팩셋에서 좋게 보고 있는 올해 5개 섹터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5개 섹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5개 금융,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이 정도를 꼽았었던 것 같아요. 팩셋에서. 근데 그중에 금융, 에너지, 산업재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그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 1년 전으로. 작년. 예. 작년 2월 8일로. 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지금 우리가 많이 그때 당시 좋아했었던 ARKK ETF. 황금기였군요. 캐스우드. 예.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죠. 네. 돈나무 누나의 ARKK ETF였는데 정말 6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때 드라마틱한 2020년 하반기겠죠. 랠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정말 이때 아크를 내 포트에 안 담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 이때 정말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이 밑에 진한 검은색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네. 이때 당시에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에이 설마 했었다가 그때 당시에 1.5%를 터치하면 이거는 뭐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드디어 고밸류의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가파르진 않았지만 여기 보이시면 VNQ 부동산이나 산업재, 에너지, 금융 이런 섹터들이 주로 올라가는 게 보였고 이때 경기 소비재는 생각보다 이렇게 똑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아크가 밀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때 당시에도 인플레 걱정이 이제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재개가 된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리오프닝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가 실렸었을 때인데 이때 당시에도 기억을 돌려보시면은요. 제가 뒤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네. 빅테크들도 요때 당시에 보면은 쉬었네. 아크가 밀릴 때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초반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결국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면서 빅테크 중에서도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애플하고 아마존이 좀 많이 밀렸었고요. 네. 그랬다가 실적들이 확인되면서 제렐리가 나왔고 아크랑 완전 반대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실적이 기반이 된 빅테크들은 재상승, 그리고 실적 기반이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좀 많은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10년물 상승이 그대로 보이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복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때 당시에 리오프닝 기대가 있었다가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성장주들이 한번 랠리가 또 나오고 민감주들이 쉬어가는 패턴들도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뒤쪽에서 보시면 성장주들 갔긴 했는데 이때 또 봐야 될 게 금리가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니까 금융 섹터는 이때 굉장히 또 긴 박스권을 이어갔었습니다. 지지부진. 작년 하반기에 지지부진. 그래서 이거 결국 리오프닝이나 이것도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였네. 결국 경기 민감이나 리오프닝도 결국은 테마였구나. 결국은 실적 좋거나 성장이 좋은 성장주로 다시 가야겠군. 라고 해서 다시 또 바뀌는 모습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가는 것인지 또는 추세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작년 6월에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 트랜지토리합니다. 추세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지없이 틀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물가 인상을 걱정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 네.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내일 12월에 소비자 CPI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잘 나와버리면 또 내일 혹시나 또 뭐 이런 긴축 우려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시장이 환호했던 건 파월 연준 의장이 딱 한마디를 했죠. QT 자산 긴축은 연말에나 가서 고려하겠다라는 한마디에 다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CPI가 높게 나와도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 오른 거 알고 있고 금리 인상하는 부분도 횟수는 뭐 모르지만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선반영 아니야? 라고 해서 막상 내일 물가지수가 공개돼도 시장이 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지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JP모건 CEO도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공황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장률도 기록할 거고 2023년 전망도 낙관적이고 소비자들의 재무 여건도 좋다. 심지어 부채와 서비스 비율 경우도 뭐 50년 내 최적 수준으로 가 있다. 소비 지출이 무려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인식할 것보다 예상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높다. 오히려 연내 4번밖에 올리지 않는 게 이게 더 놀라울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JP모건 CEO가 이렇게 좀 더 매파적으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금리가 올라도 경제는 성장할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운이 좋다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조금 속도를 조절하거나 줄이는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사실 뻔한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지금이라도 민감주를 태울 것이냐.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작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그 3개월 테마처럼 일시적으로 경기 민감이 지나갔다가 다시 꺼질 것이냐. 이게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뉴욕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정도까지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연준은 연착륙으로 가는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들 다 강조하는 대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섹터 로테이션이 온다. 그래서 성장에서 가치를 좀 옮겨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전환이 온 것이냐.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예, 계속 또 목이 잠기는데 아직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예,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지금도 너무 고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다 담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빅테크도 갖고 계셨다면 민감주도 편입을 좀 해보고 포트폴리오로 좀 넓혀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건 앞에서도 장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예, 정말 매출액 성장률은 좋지만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또는 적자가 나고 있는 성장만 좋은 기업들은 최대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배제한 주식을 판 현금으로 이런 경기 민감을 조금씩 담아서 결국은 빅테크 성장과 이런 경기 민감 일부를 같이 담고 가야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를 모르잖아요. 예, 저도 진짜 고민이고요. 지금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넣을 것인가, 일부라도 넣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월에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민감주로 이제 다 로테이션이야라고 해서 일부 좀 바꿔서 썼거든요. 네. 여행이나 항공도 많이 넣었었고. 그럼 이제 예, 근데 곤란해졌죠. 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특히 델타 변이가 갑자기 또 발현이 됐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또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아라고 하는데 또 뭐 오미 뭐 변이 뭐 또 다른 델타크론. 델타 변이 뭐 또 다른 변이들이 또 나오면 그게 혹시나 또 치사율이 조금 높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그럼 또 리오프닝이 다시 또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또 테마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일 거라 이 역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병에 따라 경기 민감이 가고 안 가고가 지금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좀 머리 아프면 사실 빅테크 실적 되는 기업들 위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을 또 못 쫓아갈 수 있을까봐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좀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지금 다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또 시간이 길어지면 네. 이 또 사이클이 그렇죠. 예, 또 넘어가 버리면 또 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되게 진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CPI 지수가 공개가 네, 되니까 그렇죠. 이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의 실적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하니까 이것까지 보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팩트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금융에너지 산업재 관련해서 네. 그 월가의 의견들, 그러니까 아비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좀 네. 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일단 굵직굵직하게 ETF부터 네. 점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첫 번째 이제 금융 섹터고요. 네.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를 네. 하셨던 우리 금융. 예, 저도 진작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면 대형 금융주들, 대형 파이낸셜 섹터의 대표 ETF는 XLF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현재 탑10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편입 비중이 높고요. 예, 현재 사상 최고가를 뚫고 있는데 가장 많이 편입돼 있으니까 아주 잘 고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예, 또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락, 또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드렸던 S&P 글로벌, 그러네. 예, MSCI도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예, 여기 S&P 500하고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XLF죠. 네, XLF인데 최근에 보시면 예, 굉장히 XLF가 S&P 500을 아웃퍼폼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S&P 500이고요. 맞습니다. 꺾인 게 S&P 500이고 진한색이 XLF고요. 최근에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1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금리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예, 이런 부분에 지금 금융주들이 수혜를 더 가파르게 받기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제 대표적인 금융주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미국 대형 은행주들에 대해서 지난 12월 28일 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 예, net interest income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요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 상업은행들의 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의 예, 수익이 늘어나면서 네.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거고 이때 당시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혜를 누릴 것이다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달랐는데 작년 12월 8일에 이때 당시에 JP 모건이 그 컨퍼런스 콜을 직접 했었어요. 투자자 컨퍼런스를. 근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익은 다 늡니다. 그래서 주식도 뭐 트레이딩 수익도 늘고요. 또는 인베스트먼트 IB 뱅킹의 수수료도 무려 30%가 늘어날 거고요. 다 느는데 채권 거래가 분기 매출 감소를 좀 주도할 것 같다. 10% 정도 줍니다. 라고 조금 다소 보수적인 얘기를 했어서 이날 주가가 한 2% 정도 내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래서 비용도 올해 좀 투자를 계속 할 거라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다음 주 JP 모건 실적 공개 때 아마 요 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JP 모건은 이미 다소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번 분기 실적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하면 또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UBS가 지난 한 달 전에 예, 탑픽으로 그때도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익스포저가 경기 회복에 가장 유리하다. 아무래도 상업은행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니까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가운데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은행 중 하나다. 그래서 뭐 우수한 재무 여건, 넉넉한 재무 상황 등을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선호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이 금융 섹터 중에 중소형 이 레저널 뱅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아는 차원에서 탐구를 해보면 KRE라는 ETF로 상장이 돼 있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XLF보다는 KRE를 더 선호하는 게 현지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셔도 탑10 종목을 다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작은 중소형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그니처 뱅크,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마 내 동네에서 봤던 뱅크들인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기업들이죠. 네. 근데 작은 은행일수록 당연히 예, 아시겠지만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들은 사업 다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쪽 예, 상업은행 쪽 매출 뭐 20-30%, IB, 예, 투자은행의 매출 뭐 20-30%, 트레이딩 수익 뭐 몇 프로, 또 뭐 흔히 말하는 채권 트레이딩 수익 얼마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은행이에요. 대출해주고 예금금리랑 그 차이 가지고 이익 내는. 그러니까 정말 그 금리를 가지고 예대마진 수익으로 거의 90에서 100%의 수익을 가져가는 은행들은 당연히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 장단기 금리 격차라든가 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이런 리저널 뱅크들이 바로바로 이익이 예, 확 뛰고 또는 확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예, 혹시나 금리가 꺾이게 되면 예, 당연히 리스크가 큰데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예대마진이 벌어진 구간에서는 지역은행들이 당연히 예, 매출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최근 퍼포먼스도 지금 약간 네. 앞지르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요거는요 S&P가 아니라 XLF랑 네. 앞에서 보셨던 대형은행 ETF가 초록색이고요. KRE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1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비슷하게 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6개월이랑 3개월 뭐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 이걸로 보시죠. 와. 6개월 동안은 지금 이 파란색 KRE가 6개월 동안 19% 이익이 났고요. XLF가 12% 정도 났고 예, 6.9%가 이게 지금 S&P인지 10년물인지 지금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네. 예, 아마 떨어진 거 보면 10년물은 아닐 거고요. S&P일 겁니다. S&P 500일 것 네, 같습니다. 제가 3대 지수로 아마 중에 하나를 네, 비교를 했을 거라서 이것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XLF도 오르지만 리저널 뱅크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 작은 은행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형주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XLF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네, 네, 에너지 두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요즘 너무 핫하죠. 그쵸. 예, 또 역시나 부사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었고 여기 보면은 XLE는 엑손모빌, 쉐브론, 이오지 리소스, 슐럼버거, 뭐 필립스, 66, 뭐 이렇게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스파이 S&P를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또 끝물 아니야? 뭐 여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얘기들도 하시는데 일단 유가가 중요할 거잖아요. 유가가 아까도 83불 정도였는데 글로벌 IB들이나 현지에서는 100불도 보고 100불도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원자재를 예측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일단 현재에선 그렇게 보니까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는 거고 요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팩셋 공개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장표 그대로입니다. 예, 결국은 탑리가 맞았죠. 예, 지난 12월 말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한 11월부터인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시점부터 지금 에너지주들이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 얘기가 맞았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도 더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G도 중시를 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뭐 팽보다도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널리스트들 얼마 전에 밸런스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았더니 2020 죄송합니다. 2년에도 유가 상승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선호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미주호 애널리스트도 에너지 섹터가 아웃퍼폼 할 거고 E&P 기업들도 아웃퍼폼 할 거라 EOG 리소시스랑 쉐브론에 대한 바이 의견을 권고를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엑셀이가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엑손모빌이 결국 가장 대장주일 텐데 엑손모빌에 대한 최근 투자 의견을 살펴보니까 직접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2027년까지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2019년 대비 2배라고 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뭐 다양한 이런 유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배 이상의 목표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CEO도 직접 대차 대조표나 재무 전망 같은 경우도 계속 개선하면서 저탄소 이제 ESG 관련된 부분도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 6일 날짜 한 이틀 정도 됐죠. 트위스트에서는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매도 의견을 철회하겠다. 나 이제 보유로 바꿨다. 라고 얘기를 해서 50불에서 65불로 상향을 했는데 심지어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뒤늦게 올렸는데 이미 주가가 넘어갔는데 뭐 하시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으나 뭐 어쨌건 개개인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 참고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산업재를 좀 빠르게 보면은요. 이 안에 머신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방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유니온 퍼시픽, UPS, 허니웰, 레이시온, 캐터필러, 보잉, GE 오늘 뭐 GE 투자 의견도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디어 그리고 3M, 로키드 마틴이 들어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스파이보다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있는 대표 종목인 보잉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투자하신 종목이죠. 저도 좀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얼마 전에 서스퀘어나에서도 이제는 좋을 거다. 그래서 광동체 이제 광동체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국제선 탈 때 통로가 2개인 여객기를 광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체 네로우바디는 가운데 통로가 하나인 거. 저희 제주도나 부산이나 국내선 탈 때 타는. 근데 확실히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에 니즈가 많으니까 이 네로우 협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토대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PS 또 올해 뭐 페덱스보다 좋다라고 세티에서도 얘기했고 허니웰도 이런 여행이나 산업 자동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대형 성장주와 경기 민감 가치도 같이 가야 되는 올해의 어떤 분위기일 것 같고 근데 경기 민감주도 결국 제조 기반이에요. 그 얘기는 즉 사이클을 탄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이런 업황도 결국 업황을 타잖아요. 내가 밑에서 사서 위로 올라가는 업황을 타면 정말 좋은데 위에 업황에서 내려가는 업황을 타버리면 정말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지 그레이트 로테이션일지는 중간에 뭐 변이가 어떻게 될지 또 금리 환경 또 물가를 잡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타되 조금이라도 좀 담아보되 이 계속 사이클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는 2020년이 되셔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경기 민감 관련한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금융, 산업재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또 3프로 앱에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도 찬찬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된 게 어쨌든 스파이잖아요. 스파이죠. 그냥 스파이. 스파이를 살까? 아, 결론은 스파입니까? 저는 뭐 아웃퍼폼 한다라고 해서 그 따라가고 하는 그런 매매가 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중에서 나는 요거 트레이딩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사이클 함께 누려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내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